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아이톡2의 가혜란입니다. 이 소리 들리세요?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인데요. 이 음악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의식주만큼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이 음악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좋은 약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알톡2에서는 음악의 힘, 음악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 볼까요? 너무 아픈 사랑은 실제로 이런 성장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학습 능력과 과제 수행 능력 자체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질병별로 딱 맞는 음악이 따로 있는 건가요? 화가 날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오늘은 왠지 밤을 잊고 싶어라. 네, 오늘은 음악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술치유센터 이수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음악을 의학적인 관점, 치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음악은 일반 소리와 다르게 멜로디, 리듬, 화성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조직된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미적인 만족감을 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의학적이고 치료적인 측면에 들어오게 되면 그 미적인 만족감 외에 다른 치료적인 목적에 맞게 쓰이게 되는데요. 음악은 청각적인 자극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뇌에 있는 일종의 기쁨과 고통의 분배자라고 하는 그 변연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직접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정서적으로 바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좋아지고 신체적으로 튼튼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 누구에게나 음악이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어떤 분들에게 특히나 음악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음악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지만 특별히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또 이 노인 어르신들, 치매에 걸리신 분들에게도 인지적인 자극을 음악 활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인지 자극을 통한 뇌의 기능도 활성화가 되면서 또 그 노인들이 많이 겪게 되는 우울증 예방에도 좋고요. 또 소아재활 아이들의 경우는 여기 와서 뭐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들을 받는데 이거와 함께 음악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인지적인 측면에서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완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과에 입원해 있는 그러한 만성 우울증 환자라던가 또 양극성 장애 환자, 또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도 이 음악 치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그 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심리 치료보다도 더 많은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웠던 부분이 이런 뇌나 감성, 뭐 긍정적 호르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추측이 가능했지만 네. 재활 치료를 할 때도 음악을 들으면 도움이 된다. 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신체적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네. 신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음악 치료를 통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또 악기를 쥐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한 그 운동 치료와 같은 기능으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운동과 신체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음악 치료하면 요즘에는 암 환자 같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병행요법으로 많이 쓰던데 네. 어떤 점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암 진단을 받는 순간에 그 갖는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시키고 긴장되어 있는 그 몸을 이완시키는 데 음악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 몸에는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하는 종양 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그 세포의 활성화를 막는 자연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 자연 세포가 음악 치료를 통해서 많이 증가되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이 음악이 암만 치료하고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농사를 지을 때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이 쑥쑥 자라고 또 태교를 할 때 좋은 음악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성장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이런 선진국 연구 보고에 따르면 미숙아들을 인큐베이터에 넣었을 때 그 음악을 들려주는 아기들과 그렇지 않은 아기들의 차이를 봤을 때 음악을 들었던 아이들이 정상 체중으로 오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음악을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를 할 때 그 연주를 통해서 아이가 음악 자체의 음악성이 길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알고 보면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집중해서 하는 것 자체가 집중력도 길러지고요. 또 아이가 갖는 그 선생님들의 지시 따르기가 되는 부분, 그래서 리스닝적인 측면에서 청각적인 이해도도 높아지고 또 그룹 세션을 하면서 사회 교류 기술이라던가 의사소통 능력도 키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 부모님들께서 음악 치료에 더 많이 관심 갖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음악 하면은 어떤 상황에도 다 좋다고 말은 하는데 워낙에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 치료가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 네. 상황별로 맞는 음악이 따로 있는 걸까? 뭐 한동안 태교 음악 하면은 모차르트 음악 많이 네. 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상황별로 질병별로 딱 맞는 음악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상황별로 맞는 음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음악이 있습니다.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뭔가 이 클래식을 들어야만이 치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억지로 클래식을 들으면 그것은 더 오히려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장르나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 선호하는 음악을 찾아 듣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나의 기분 상태나 나의 에너지 레벨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비슷한 에너지 레벨과 그 무드에 맞는 음악을 골라 들으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소영 선생님과 함께 음악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운동도 음악과 함께 한다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잠깐 운동하고 오시죠. 알약 튼튼입니다.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전신 다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운동인가요?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푸시업 변형 동작인데요. 푸시업을 하고 나서 이제 회전까지 같이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어디에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번 시간에 추가해서요. 복근의 회전 능력과 받쳐주는 허리의 능력, 그리고 땅을 짚어서 어깨를 버텨주는 어깨의 안정성 훈련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네,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어깨 안정성까지 생길 수 있는 운동인데요. 한번 지금부터 바른 자세 배워볼까요? 1주차 운동하고 똑같이 푸시업 자세에서 시작해 주시고요. 네. 자, 자세를 잡아주세요. 푸시업 자세를 잡고 네. 자, 여자분들은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내려가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들어서 몸을 그대로 회전시켜 줍니다. 쭉.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지난주처럼 남자분들이 할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남자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회전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오늘은 왠지 밤을 잊고 싶어라.
오늘만은 특별히 알톡2 진행자와 이 일일 DJ를 맡은 아나운서 가혜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음악을 얼마나 듣고 있나요? 그런데 무심코 듣는 음악들,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엄선한 신청곡과 사연 모아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동안 음악을 건강하게 듣고 있었던 걸까요? 알약톡톡2 밤을 잊고 싶어라 첫 번째 신청곡입니다. Seek and destroy. 1960년대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 성행했던 과격한 사운드락, 헤비메탈입니다. 그런데 사례자분 특이한 것이 평소에 헤비메탈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만 볼륨을 아주 크게 올려서 듣는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분의 습관 어떻게 보시나요? 자기가 그 음악을 들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헤비메탈 음악이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음악일 것 같아서 억지로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듣는다면 그것은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들었을 때 실제로 기분이 좋다면 네, 그때는 어느 장르건 상관이 그렇죠.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청소년들,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요. 안에 막 폭탄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발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비메탈이나 뭐 하드락이나 아니면 무슨 난타나 이런 것들의 활동들이 오히려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분은 어떤 음악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 신청곡입니다. 밤새도록 창밖에 와, 이 음악 저 역시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 곡을 신청해준 분은요, 기분이 아주 우울한 날 이 곡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꼭 본인이 기타로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듣는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분의 음악 듣기 습관은 어떤가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음악 활동, 음악 치료에는 4가지 정도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감상은 그 중에 하나이고 소극적인 방법에 속하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 또 노래를 부르는 활동, 또 직접 작곡을 하거나 즉흥으로 연주하는 창작 활동, 이렇게 3가지 활동은 적극적인 활동에 속합니다. 근데 이분은 단지 그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주와 노래를 하기 때문에 음악 치료에서 하는 활동들을 지금 다 혼자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도 훨씬 크고요. 음악을 통해 치료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우울한 날에는 그 약간 멜랑콜리하고 슬픈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노래를 멜랑콜리한 부분에 충분히 젖어 있으면서 조금씩 밝은 노래로 바꿔가는 것들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픈 사랑이 자, 세 번째 신청곡도 참 궁금합니다. 음악 주세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치유가 되는 것 같은 자연의 소리입니다. 네. 이 곡을 신청하신 분은 평소에 만성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약조차 듣지 않을 때 가끔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나면 실제로 좀 통증이 완화되는 것 같은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연의 소리가 실제로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음악 치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요법 중에 하나가 그 몸의 이완을 유도하는 건데요. 그 몸의 이완을 유도할 때 편안한 클래식도 쓰지만 이렇게 자연의 소리라던가 자연의 소리와 음악이 어우러진 그러한 소리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통증을 느끼는 그 모든 신경이 집중되는 것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특히 이런 병원에서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 치료입니다. 약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자, 네 번째 신청곡입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신청곡부터 왜 좋아하시는지 딱 감이 오네요. 음악 주세요. 이 곡을 신청해 주신 분은요, 화가 날 때 걸그룹 노래를 들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마 예쁜 걸그룹들이 절로 생각나서가 아닐까 하는데요. 걸그룹 노래와 함께 신청해 준 또 다른 곡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노래 캐럴입니다. 신청자분은 크리스마스가 1년 중 가장 설레는 날이라서 그런지 캐럴만 들으면 화났던 마음이 가라앉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상황이 절로 떠오르는 음악들, 실제로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일종의 내 마음의 보물 상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과 치료에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다 보면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 추억이 담긴 물건 같은 것들을 자기만의 보물상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꺼내보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이 캐롤이 그런 보물상자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가 날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자동 조건 반사처럼 이렇게 신호가 되는 거죠. 기분을 풀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중재고요. 자기 스스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그런 내 마음의 보물상자와 같은 음악 하나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 음악을 듣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음악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특정한 상황에서 들어야 하는 음악,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O인가요? X인가요? 네, X입니다. 네, 어떤 음악이건 상황에 따라서 꼭 들어야 되는 음악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고 위로가 되는 음악을 그 음악을 찾아 들으시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15초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뭐였더라? 어떤 음악을 들어야 내 기분이 좋아졌더라? 지금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듣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즐겁게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아, 창피해.